이번 시간에는 연인과 헤어졌을 때 상실감을 극복하는 애도의 5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별을 경험합니다. 가족의 죽음 등 극한 고통과 슬픔 등은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애도의 5가지 단계 및 극복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매우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부정. 처음에는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믿지 못하고 슬픈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악몽에 불과할 뿐이며 일어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며 이는 초반에 일어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현실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 분노. 이 단계에서는 이 일에 책임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를 경험합니다.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분노와 증오가 쌓인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는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에도 매우 해롭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타협. 이 단계에서는 상실이 주는 영향력을 깨달으며 아주 강렬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미 벌어진 상실한 상황에 대해 받아들이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 우울. 떠나간 사람을 되찾거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큰 좌절감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이 상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외로움을 느끼며 불면증을 경험하고 식생활에 변화가 생기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우울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원을 받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용. 마지막 단계로 수용은 가능한 빨리 도달하면 좋은 단계입니다. 스스로 상실에 대한 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남아있던 정서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지속적인 지원과 자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별은 슬픔, 분노, 불안 등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상실이 고통스럽겠지만 피하지 말고 결국엔 그 슬픔을 직면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격렬한 고통,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살 충동 같은 것은 치료를 통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경험했다면 다음과 같은 권장사항을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원하는 만큼 실컷 울어라. 우는 것은 정말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내면의 감정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울지 말아야 한다, 감정을 숨겨야 한다 등의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허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 감정을 나누는 것은 애도하며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림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며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자. 애도의 경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개인의 감정, 성격, 상황에 따라 며칠, 몇 주, 몇 개월 또는 몇 년 다양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지 말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시합이 아니니까요. 너무 엄격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필요한 만큼 휴식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움을 구하자. 이별이나 상실을 겪을 때는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어깨를 기댈 가족, 친구, 전문가 등 누가 되었든 감정을 나눠보세요. 가족과의 이별이라면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의지하거나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들은 당신을 아는 사람들이며 당신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을 해주거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당신의 감정을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지원 그룹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해보세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으니까요. 네 번째, 감정을 표현하자. 도움을 받았다면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울을 보고 나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느낌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나를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지 않게끔 나의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내면의 평안함을 찾아가 보세요.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돌보자. 애도를 겪을 때는 자신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외모나 환경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이 없고 기본적인 것들에 무기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기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깨끗한 환경, 개인적인 관심사와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정서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애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을 해보세요. 집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고 차를 한 잔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보고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또는 내가 계속 살아갈 일상에 복귀하는 것이 상처가 빨리 치유되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